안녕하세요. 장원우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오렌지의 기초 사용법 그리고 피벗 테이블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렌지의 기초 사용법을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오렌지를 방금 켠 상태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데이터셋 위젯을 가져오겠습니다. 데이터셋 위젯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들 중에서 하나를 읽어오는 위젯인데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아이리스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리스 데이터가 다운로드 받아져 있지 않다면 위쪽에 서치해서 아이리스 라고 입력을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창을 닫으시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데이터 테이블의 사용법은 여러분이 이제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 테이블 말고 다른 위젯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서 오늘은 피처 스태티스틱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여기서 여기 점선에서 마우스를 끌어다가 놓고요. 키보드로 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키보드로 F2라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F2가 들어가 있는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아래쪽에 나오게 되겠죠. 피처 스태티스틱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더블 클릭해 보면요.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히스토그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페탈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 그래서 꽃받침의 너비, 높이, 너비, 길이 등등이 이제 쭉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셉토사와 버시컬러와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분포를 보시면 세팔 랭스에서는 어느 정도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셉토사가 좀 낮은 쪽, 그 다음에 버지니카가 높은 쪽,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버시칼라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버시칼라하고 버지니카는 약간 겹치고 있죠. 그 다음에 세팔 위스 같은 경우는 셉토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서 조금 갈리죠. 중위 측하고 또 높은 쪽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카와 베시칼라는 거의 이제 좀 겹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페탈 랭스 같은 경우도 셉토사가 좀 약간 독특해요. 그래서 좀 작은 쪽으로, 페탈 위스도 마찬가지죠. 작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시칼라하고 버지니카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는 좀 많이 구분이 됩니다. 그죠?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단독으로 완벽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단독의 변수 하나의 피처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구분하는 건 어렵다. 이제 완벽을 조금 넘어서 이제 조금 완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이제 쉽지가 않다. 이제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하지만 이런 변수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조합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기준을 만든다면 이런 네 가지 특징만으로도 상당 부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아이리스, 붓꽃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히스토그램 만들 때 지금 아이리스에 따라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지금 표시를 했고요. 요거를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팔 랭스에 따라서 요거를 좀 다르게 하겠다. 혹은 세팔 위스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지정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히스토그램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면 평균값, 평균값에서 좀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모드, 미디언, 중앙값, 그 다음에 분산,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미싱 밸류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못다한 피처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포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조금 더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누르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것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데이터 테이블 위젯이 입력만 있는 게 아니고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출력은 뭔가 하고 이제 살펴보면요. 출력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데이터 테이블을 또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다시 틀어주면 똑같습니다. 뭐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테이블 앞쪽에 있는 거를 보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사실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누르면 이게 데이터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왼쪽 아래쪽에 자세히 보시면 지금 15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1하고 짝대기를 딱 끄어놓고 또 150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150개 중에서 몇 개를 출력으로 내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선택된 거를 내보내는 거거든요.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거 누르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고 그 다음 적당한 곳에 누르시면 여기 전체가 다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맥인데요. 맥에서는 커맨드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누르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컨트롤 키로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계속 클릭 하시면 이거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셉토사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1번부터 50번까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50번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50개가 선택이 됩니다. 자, 50개가 선택이 됐죠. 아래쪽에 보시면 150개 중에서 50개가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닫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흐름을 보셔야 돼요. 데이터 셋에 있고 여기서 데이터 셋에서 읽어온 데이터가 통째로 데이터 테이블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여기서 선택을 했죠. 그렇죠? 50개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selected 데이터, 선택된 데이터가 데이터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보면니까 여기서는 네, 셉토사 말고는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50개밖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에 연결 고리를 한번 연결 링크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지금 selected 데이터에서 데이터로 넘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택된 데이터, 아까 50개만 선택했잖아요. 그거를 다음으로 넘겨라. 만약에 지금 아웃풋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가 있죠. 요거는 전체 데이터를 의미하거든요. 요거를 데이터에서 데이터로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지금 150개밖에 선택이 안 됐지만 50개만 선택을 했지만 넘어가는 거는 150개가 넘어갔어요. 왜요? 네, 선택된 데이터를 넘긴 게 아니고 전체 데이터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의 차이, 어떤 입력을 선택하고 어떤 출력을 선택하고 그걸 어디 입력에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아까처럼 똑같이 selected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넘겼고요. 그러면은 50개만 나오겠죠. 자, 데이터 테이블은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Feature Statistics 위젯을 연결을 시켜보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네, 이번에는 들어오는데 지금 아까는 세 가지 컬러에 대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왜요? 지금 50개만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된 50개가 네, 아이리스 셉토사밖에 선택을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만 가득 찬 화면을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고요. 이제 아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런 데이터의 평균, 그죠? 평균, 분산, 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를 각각에 대해서 알고 싶을 수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그런데 아까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의 세팔 랭스와 위스에 대해서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요 카테고리에 대해서 그렇죠. 방금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따로 나오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볼 때 사실 또 다른 통계 위젯들이 또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통계를 계산하고 싶다,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 테이블을 사용해서 사실 일일이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컨디션을 줘가지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선택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데이터 테이블의 조금 어드밴스드한 사용법, 그 다음에 피처 스태티스틱스의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피벗 테이블의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요.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일일이 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씩 보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미리 다운로드, 온라인에 제가 업로드를 좀 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업로드 시켜 놓은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로 들어왔고요. 구글에서 이렇게 오렌지로 쉽게 배우는 머신러닝과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 이름을 검색을 했습니다. 제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제가 저하고 다른 저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집필한 책이고요. 검색을 해보면 출판사 홈페이지가 있고요. 조금 내려보시면 이제 GitHub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 아니죠. 그냥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폴더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이제 2.2 수강 학생들의 분포를 분석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수강 학생 성적을 들어가죠. 자,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네,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렌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파일 위젯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파일을 읽을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파일에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데이터셋 아이리스 탭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폴더 아이콘이 있습니다. 폴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그 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다운로드 폴더에 메뉴에 있는 수강학생 성적, 요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데이터를 받을 때 여기 타입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선택이 잘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파일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기 자동으로 읽어가지고 오렌지가 어느 정도 맞춰주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잘못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학번은 뉴메릭, 학번 뉴메릭 이제 숫자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04, 2005, 12345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이렇게 쭉 긴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꼭 숫자로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요걸 이제 텍스트로 하는 게 낫다라는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뭐 이게 10만, 100만 이렇게 읽는 건 아니잖아요. 학번을 읽을 때 우리가 뭐 25만, 30만 뭐 이런 식으로 24만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뭐 2004 뭐 이런 식으로 읽는데, 그러면 요게 뉴메릭보다는 텍스트로 인식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요거를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학과 정보가 있습니다. 건축공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요 텍스트죠. 그런데 이게 텍스트이긴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카테고리컬 변수라고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텍스트는 좀 더 자유로운 텍스트거든요. 굉장히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학번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학번의 종류가 몇 개죠? 학생 수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굉장히 자유도가 너무 높은 거죠. 카테고리컬 변수로 보기에는. 그래서 카테고리컬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카테고리, 어떤 뭐 1학년이다. 그럼 하나의 카테고리죠. 2학년 하나의 카테고리죠. 그 다음에 저기 컴퓨터공학과다.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덩어리 안에 여러 개의 인스턴스가 들어가는 것,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카테고리컬 변수에서 카테고리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00개, 20,000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타입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나이, 숫자죠. 성별, 카테고리컬이죠. 어디에 속하냐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데이타임, 생년월일. 생년월일 같은 경우 날짜가 맞겠죠. 그 다음에 출석 횟수, 몇 번 왔느냐.
숫자죠. 3번, 4번, 5번. 자, 총점은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좀 명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 같은 경우는 텍스트죠. 자유도가 너무 높죠. 성적,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성적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카테고리 컬러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적이라고 했을 때 3.5, 2.5, 3.6 이렇게 되면 숫자 형태로 가는 게 맞겠고요. A, B, C, D, F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렇죠. 카테고리 컬러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냐 C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다. 그렇게 되면 카테고리 컬러죠. 요거를 물론 A를 뭐 90점으로 바꾸고 A를 95점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뉴메릭으로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안에 내부적으로 A, B, C, D, F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카테고리 컬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피처죠. 기본적으로는 역할은 다 피처. 타겟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메타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메타는 메타 정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분석에 사용하지 않는 정보를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델에 직접 넣을 수가 있는데 텍스트는 그렇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메타로 이제 별도로 빼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텍스트 분석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가 자체를 분석을 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이거를 손을 든다기보다는 텍스트로부터 어떤 특징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숫자 형태로 변환을 한 다음에 분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오렌지에서는 메타라고 이렇게 넣어서 이제 원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인데 원 데이터인 경우에는 메타 정보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학번도 마찬가지죠. 학번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번 이제 전체 풀 학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카테고리에 딱 한 명의 인스턴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학번 중에서 나 04학번이야 혹은 뭐 24학번이야 25학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건 몇 학번이다 앞쪽에 있는 연도 입학 연도를 얘기하죠. 입학 연도만 따로 뗀다면 이건 또 카테고리컬 정보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 조금 이제 이렇게 변수 타입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 할 때 태어난 월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 3월이냐 4월이냐 5월이냐 근데 이제 요게 3월 4월 5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숫자형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3, 4, 5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미국 가면은 이게 January, February 이렇게 글자로 가잖아요. 그럼 또 어떨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게 태어난 출생한 월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2월에 태어난 사람이 1월에 태어난 사람보다 나중에 태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거만 보면 같은 연도라면 하지만 같은 연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보장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는 1월에 태어난 사람이 3월에 태어난 사람보다 먼저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월과 1월이 있을 때 이제 2월에 태어난 사람이 12월에 태어난 사람보다 뭐 더 늦게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1월에 태어나거나 2월에 태어나면은 1년 빨리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좀 꼬여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숫자 정보로 인식을 하는 경우보다는 이거는 태어난 출생월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컬 정보로 인식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소스 요거 다 넣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읽어왔어요. 읽어온 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데이터 테이블로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데이터가 5개의 총 인스턴스가 있고요. 학과, 그다음에 나이 정보, 성별 정보, 생년월일 정보, 몇 번 출석했는지, 그다음 총점이 몇 점이고 그 총점에 따라서 학점이 얼마인지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테이블로 좀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학과별로 학생이 몇 명인지 알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피벗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은 좀 냅두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피벗 테이블을 가져와서 연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자, 세로축에 건축공학, 경영학, 컴퓨터공학이 나왔고, 자, 가로축에는 타이틀이 건축공학, 경영학, 컴퓨터공학이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 의미 없죠. 같은 것 같게 되어 있으니까 건축공학과가 2명, 경영학과가 1명, 컴퓨터공학과가 2명, 자, 토탈 5명이다. 야,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밸류 정보하고 지금 로우가 지금 학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학과로 되어 있고 칼럼 정보가 있고 그다음 밸류 정보가 있는데 밸류 정보를 우리가 칼럼 정보를 다시 수정해 보겠습니다. 칼럼이 same as row 똑같이 학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성별로 바꿔 보겠습니다. 바꾸면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정보가 됐어요. 이제 Y축이 건축공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X축이 남자, 여자. 그 다음에 토탈 해보니까 건축공학이 총 2명, 경영학이 1명, 컴공이 2명. 토탈 5명이다. 남자, 여자별로 보면은 남자가 2명, 여자가 3명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학과별 그 다음 성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밸류 같은 경우는 지금 학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뭐 어떻게 계산하는가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나이 정보를 볼 수 있겠죠. 나이 정보인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카운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카운트라고 하면은 세는 거예요. 몇 개인가. 이제 그러면 나이를 가지는 뭐 그게 몇 개인가. 개체가 몇 개인가. 뭐 그 나이가 몇 개든지 뭐 없든지 학번이 몇 개든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카운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나이인데 아래쪽에서 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을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카운트는 잠깐 지울게요. 썸을 가보시면 이제 남성의 나이가 23살, 여성이 22살, 그 다음 경영학은 21살, 컴퓨터공학은 남자는 22살, 성별은 21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각각의 나이죠. 지금 썸이기 때문에 더한 거예요. 다 모든 나이를 다 더한 건데 지금 한 명이기 때문에 더해도 이제 더한 것과 평균의 차이가 사실 안 나죠. 네. 평균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을 하면은 똑같은데 지금 경영학은 남자가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럴까요? 없어서. 없기 때문에 평균이 나이가 지금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최대값, 최소값, 기타 등등을 우리가 다 카운트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뭐 민맥스값 뭐 이런 식으로 다 살펴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최소값, 최대값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큰 의미는 없고요. 네, 한 명씩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데이터 테이블로 연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데이터 테이블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건축공학, 경영학,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이 남자 1명, 네, 여자 1명 이런 식으로 아까 우리가 카운트에서 이제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는 사실 이런 형태는 아니었죠. 그런데 학과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는지 분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의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